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교육성과센터 김일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발표 자료, PPT 자료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 자료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내용을 구성하고 디자인하고 편집을 하는 일인데, 혹시 디자인에 자신이 없을 경우 여러 가지 시도해 보면서 시간이 참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디자인이나 내용 구성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AI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서 실습으로는 그 PPT 만드는 작업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앞 시간에는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로서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점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발표 자료 PPT 생성할 수 있다 그러고, 지식은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퀴즈인데요. 질문 1.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름도 있는데요. 이따가 알아보시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 AI가 제공한 모든 정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대조해서 사실을 검증한다. 여러 번 유사한 질문, 유사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공통적인 내용을 사용한다. AI가 제공한 정보는 하나도 믿을 만한 정보가 못 된다. 어떤 것일까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어요. 몇 가지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나중에 이 문제 풀기가 쉬워질 거예요. 질문 두 번째는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유용한 방법이 아닌 것. 다양한 질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한다.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한다. AI만 이용한다. AI의 피드백을 받고 산출물을 보완하고, 또 관련 전문가의 피드백도 받아 계속해서 보완한다. 네, 나중에 한번 다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성 AI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 AI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생성 AI는 때때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정보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를 헛소리라고도 하고 할루시네이션이라고도 하고 그런데요. 내용은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 맥북 사건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챗GPT에게 이 세종대왕 맥북 사건 물어보면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AI가 세종대왕이 맥북을 사용했다라고 생성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헛소리입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대조해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헛소리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8세기에 태어났다, 이런 헛소리도 하기도 하는데요. AI의 정보를 검증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정보를 내가 그대로 또는 여러분이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 그 책임은 생성형 AI가 또는 오픈 AI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용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증, 팩트 체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성형 AI가 말한 것이 존재하는가, 존재 여부, 그리고 내용 일치 여부, 두 가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헛소리 하는 거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AI가 혼동하지 않도록 프롬프트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앞에
필요 없는 정보들이 진짜 질문하는 거와 혼란스럽게 많은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생성의 AI가 어떤 단어에 가중치를 주어야 될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 정보나 막 조합을 해가지고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프롬프트 사용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를 제공해서 맥락에 맞는 응답 생성 확률을 높여야 되고요. 분명히 초고대 AI이지만 인간의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헛소리를 잘하는 겉으로 보기에 똑똑해 보이는 것이 생성 AI입니다. 이거를 잘 사용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 책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 사용,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챗 GPT에게 AI의 헛소리 방지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설명해줘. 그러면 이 3가지 방법을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출력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템퍼레처와 그 다음에 탑P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P를 거의 0.1 정도로 수준으로 하면은 거의 비교적 정확한 응답이 생성이 됩니다. 조정은 다른 챕터에서 제가 언급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롬프트를 금방은 AI의 헛소리 방지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설명해줘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AI가 헛소리를 안 하게 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을 경우 굉장히 모호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맥락에 맞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저작권 부분인데요. 생성된 내용의 지적재산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사용자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생성 AI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사용자가 혹시 불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생성된 내용은 지적재산권 사용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떤 AI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에 대해서 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에서 또는 무료 버전 내에서도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제한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챗GPT는 물론 챗GPT를 사용했다라는 것만 언급해주면 그 내용 자체는 사용자의 것이지만 어떤 AI 같은 경우에는 무료 사용자의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쓰지 못한다 라는 그런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AI를 쓰면 그 웹에 팔러시 또는 정책에 들어가셔서 이 상업적인 허용이 가능한지 또는 공공의 웹사이트에 올리는 게 업로드하는 게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AI 사용 부분인데요. 예, 한때 논란이 또 이슈가 됐던 게 챗GPT를 논문 저자로 표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논문 저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므로 저자는 아니라고 이렇게 좀 지침이 통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은 네이처 학술 전문기관인 네이처가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요. 또 뭐 다른 학술지에서는 저자 끝부분에 이름을 넣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도 합니다만 이 논문 저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니까 챗GPT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오픈 AI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논문 저자로 사용이 안 된다. 대신에 이렇게 논문이나 프로젝트 제작 과정에 사용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윤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에 사용됐다, 개요 생성, 내용 생성, 문법 검사 등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작성하는데요. 보통 논문이나 프로젝트에는 어떤 내용은 챗 GPT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저자가 검토 및 수정하였으며 이런 문장을 넣기도 합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장을 넣습니다. 어떤 모델이 작성했는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 회사의 정책에 꼭 부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AI 활용 방법인데요. 우선 브레인스토밍에 AI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생성해 주거든요. 즉각적인 답변을 생성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공부할 때나 어떤 프로젝트 할 때 편해요. 오늘 질문을 담고 살다가 전문가나 또 적정한 사람을 만나면 질문을 하고 그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시간적인 지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AI가 있음으로써 물론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거는 여러 교차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 되니까 그 시간적인 지연 없이 바로 질문에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프로세스로 계속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챗GPT는 기계이다 보니 지치지 않아요. 아무리 질문을 여러 번 해도 지치지 않아서 계속 질문을 해가면서 그 어떤 제가 머릿속에서 스키마를 그릴 때까지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생성 고갈은 질문의 고갈일 뿐, 우리 AI가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거는 하지 않죠.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 마인드맵을 그려주는 것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요. 그런 걸 이용하면 더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여기 AI뿐만 아니라 동료, 멘토, 전문가 등 인간, 과의 의견 교류를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은 더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특히 전문가나 멘토나 동료들은 다 각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대화를 서로 하면서 서로 배우고 또 내가 배우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과정에 통찰이 되고 그런 것들을 내용에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한다면 더 좋은 브레인스토밍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챗GPT 등 이렇게 생성형 AI와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상호 보완적인 브레인스토밍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확장인데요. AI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AI와 대화를 하면서 사고를 확장하고 또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검증을 해가는 이 과정 자체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동안에 내 사고 체계에 없었던 것들을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거의 플러스 여기서 나오는 통찰들을 동료나 멘토나 전문가들과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사고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즉각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업그레이드인데요. 산출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무한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을 챗GPT에게 평가하라 그러고 이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또는 피드백을 해줘 그러면 얼마든지 해주죠. 그걸 수정 보완하고 또 산출물을 보완한 거를 또 다시 평가해보라 하고 이런 반복들을 하면은 산출물들이 조금 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건데요. 거기에 우리 이제 동료나 멘토나 전문가들의 평가와 피드백을 합한다면 산출물은 훨씬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PPT 만들기 방법입니다. PPT 만드는 좀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앞에 부분 1번, 2번은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요, 챗GPT가 이 간만은 PPT 생성 AI입니다. 그런데 이 PPT 생성 AI 자체에서 내용을 구성하는 것보다 챗GPT를 이용한다고 하면 제가 추가적인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워낙에 챗GPT가 여러 가지 성능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챗GPT만을 꼭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생성형 AI로 또 정평이 나와 있는 클로드나 클로버 X나 리튼,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리튼과 클로버 X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PPT 내용을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챗GPT 내용 구성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을 이용해서 챗GPT는 아직 얘가 파워포인트 파일로 바로 저장을 못합니다. 지금 2024년 7월 현황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파워포인트로 가져가서 편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모장을 통해서 편집을 해요. 슬라이드를 나누고 그리고 그 번호 체계에 따라서 한 줄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번호 체계에 따른 편집, 이거는 메모장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감마 AI는 내용을 구성을 할 수는 있어요. 생성할 수는 있는데 챗GPT나 그 밖에 워낙에 생성형 AI 언어 모델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감마는 내용에 맞춰서 디자인 편집이 됩니다. 챗GPT는 디자인 편집이 안 되죠. 내용을 구성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디자인 편집까지 해서 PPT 파일로 저장까지 할 수 있고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와서는 마지막 손질을 하는 거죠. 디자인도 바꿔주고 또 편집도 바꿔주고 하는데 이 파워포인트는 딱 제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림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꾸는 건데 간만에 이제 추천해주고 AI이다 보니까 제가 언어로 말하면 언어예요. 그 언어 프롬프트에 맞는 그림, 이미지 같은 거를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 PPT 디자인을 해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가진 거를 조합해 보아서 조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4가지다 이런 거죠. 감마만 가지고 써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마 가지고 만들면 내용 구성에 있어서 PPT로 가져와 가지고 많은 작업, 파워포인트 와서 많은 작업들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생성형 AI는 아직 아마 여러분들이 구상한 그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게 구상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메모장을 이용한 건데요. 메모장에 그 PPT에서 생성한 내용 또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메모장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메모장에서 이제 편집을 해요. PPT 파일로 옮겨갈 수 있는 편집을 하는데요. 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서식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엔터키는 슬라이드 앞장과 뒷장에 나누는 키고요. 탭키만을 이용해야 돼요. 엔터키와 탭키만을 이용하는데 탭키는 이 탭을 한 번 칠 때, 두 번 칠 때, 세 번 칠 때마다 제목 수준에서 하위로 내려가거든요. 하나씩. 네,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거는 그 챗GPT의 내용을 최종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지럽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여기 슬라이드 2 앞에서는 엔터를 치시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제 슬라이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제하고 제목하고 번호 체계가 다르지 않고 나란히 들어가는 거면 얘도 탭 한 번, 얘도 탭 한 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러니까 제목과 여기에 제목과 부제는 같은 번호 체계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3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 현재 교육체계의 한계와 도전과제, 이거는 탭 한 번을 치고요. 그러면 높은 번호체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교육의 표준화와 요 문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이 문장 두 개는 요 번호체계 밑에 있는 두 가지 병렬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각각 탭 두 번씩을 치는 거예요. 이건 탭 한 번, 두 번째 좀 더 들어가야 하는 거는 탭 두 번, 얘는 위에 거와 같은 체계니까 탭 두 번. 다시 얘는 나와야 하는 여기 현재 교육체계 여기랑 같은 라인이거든요. 그럼 얘는 탭 한 번, 밑에 두 개는 탭 두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관적으로 탭과 엔터를 이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PPT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뭐 여기 앞에 파일명을 쓰고 뒤에 확장자를 PPT라고 확장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인코딩은 UTF-16LE로 저장을 하면은 이제 PPT 파일로 이거를 온 거예요. PPT 파일로 온 거를 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디자인 조금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PPT 파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일단 PPT 파일로 여기서 확장자를 가지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PPT 파일로 이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아까 엔터키를 쳐서 나누는 거 그대로 한 장에 들어가고 번호 체계에 따라서 저희가 탭 키를 이용해서 편집했거든요. 그거대로 들여쓰기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대로 아까 만든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 1에선 제목과 부제가 같은 라인에 탭 한 번으로 됐고요. 여기 부분이 이제 탭을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제일 큰 제목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죠? 여기 이 큰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탭 한 번 친 거, 이거 밑에 두 개 마크는 탭 두 번 쳐서 들어간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감마입니다. 감마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생성 요 누르면은 주제만 넣어주면 얘가 PPT를 막 만들어줍니다. 내용을 구성해줘요. 그 내용 구성은 이제 AI가 구성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많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틀이나 디자인 틀이나 또 내용은 구성을 해주죠. 그걸 업데이트하는 건 이제 우리들의 책임,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생성으로 가면 만들어지고 이미 아까 그 내용 편집한 게 있으면 텍스트로 붙여넣기 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 오늘은 뭘 만들고 싶으신가요? 생성에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싶다. 그럼 프리젠테이션에 여기 프롬프트로 제목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쭉 넣고 개요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프롬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초도 안 돼서 이렇게 이 왼쪽에 슬라이드 만들어진 게 쭉 나오고 여기는 이제 한 장 한 장 슬라이드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정판이 나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거 보시고 이제 한 장 한 장 수정해 가시면 돼요. 수정해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요 점점점 있죠. 여기 가면 내보내기가 있어요. PDF도 내보낼 수 있고 그리고 PPT로 내보낼 수 있는데 PPT 내보내서 파워포인트에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특히 이렇게 수정할 때는요 요런 표시 이렇게 이런 표시 큰 별, 작은 별 두 개가 있는 요런 거는 AI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내용이 마음에가 안 들어요. 그럼 요거를 누르시면은요. 요 내용을 어떻게 할래? 뭐 간단하게 할까? 더 길게 확장할까? 요런 옵션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 따라서 이렇게 편집해 주면 되고요. 요 이미지 같은 거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이미지 가시면 어떤 이미지로 바꿀래? 라고 나와요. 업스프레쉬 이미지, 이제 무료 이미지들인데요. 이런 거 누르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사용해서 여기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요런 부분들 있죠. 여기 위에 이런 부분 누르면 여기죠. 그래서 뭔가 AI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탭입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지금 요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AI로 뭐 바꾸고 싶다고 표시를 하면은요. 이렇게 더 매력적으로 바뀌냐 아니면 텍스트를 더 확장시켜 펼칠래 압축할래 요점을 시각화할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텍스트를 더 매력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조금 약간 튀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합니다. 다음에 이제 퀴즈 답을 맞춰볼 텐데요. 퀴즈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아까 헛소리라고 그랬죠.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정보를 출처와 대조하여 사실을 검증한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여기 유사한 질문 공통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유사한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진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유용한 방법이 아닌 것인데, 다양한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해본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또는 삼파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교육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각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바탕으로 사고 확장한다. AI만 이용한다. 이거 아니죠. 네, AI도 이용하지만 우리들의 바람직한 태도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전문가나 또 동료와 늘 친구와 늘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통찰을 얻고 또 서로 얘기하는 중에 배우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학습의 과정입니다. 네, 4번도 맞는 얘기죠. 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챗GPT와 같은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면 여러분의 발표 자료가 더욱 전문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좀 더 즐거운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꼭 주의해야 할 점들은 이 사용 가이드라인을 꼭 철저히 준수하셔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저작권의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내용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점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